안녕하십니까. 착한 요양원의 박준석입니다. 어,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갑자기 모시게 되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십니다.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화를 전국에서 많이 받습니다. 받으시면 제가 전화를 받게 되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요. 우선 첫 번째는 입소 비용은 얼마나 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요양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요양원에 내시게 되는 그 80%의 돈은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20%를 자기부담금이라 하고 그 돈이 3, 4, 5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44만 2천 원이 됩니다. 요번 2024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플러스해서 이게 식비, 간식비 이렇게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요양원마다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아주 금액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떤 곳은 한 끼당 3,600원을 하느냐, 한 끼당 3,800원을 하느냐, 이 몇백 원 차이에 하루에 보통 세 끼를 드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 1,000원이다. 1,500원의 차이가 벌어지고 한 달이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도 대체로는 80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 후반대에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때 그냥 80만 원대에 초중반 정도의 80만 원 초반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1, 2등급에 따라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소득 분위 내가 기초수급자인지 또 차상위 계급자 이런 소득 분위별로 나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이시면 단 한 푼도 내지 않으시고 영원입니다. 영원. 오케이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한 푼도 내지 않으시게 되십니다. 자,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 입소하려고 하면 뭐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 있느냐 또 이런 걸 물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느냐입니다. 근데 장기 요양 등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재가 등급, 장기 요양 시설 등급. 주거안보센터나 아니면 집으로 와서 케어해 주는 걸 받을 때는 재가 등급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다가 오신다라고 하면 등급이 없거나 아니면 재가 등급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시설 등급으로 변경 신청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소견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제가 보니까 자녀분들도 50대, 60대, 70대 자녀분들이 많으셔서 이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화 주시면 제가 등급을 좀 편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뭐 아주 완벽하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렇게 하면 좀 절차를 이렇게 좀 그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팁을 드릴 수 있으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을 그 재가 등급이 아닌 시설 등급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신청하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죠. 건강보험공단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는 곳이 있는데 그 부서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에 집으로 한번 조사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공무원이 판단되면 그걸 좀 요청하면 또 병원에도 한번 모시고 갔다 오고 그래서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소견서 의사가 그냥 써주는 소견서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에서 그 정해놓은 그 서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에다 이렇게 받아와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도 이해가 쉽지 않으시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자, 기준 뭐 어떤 게 필요하냐 그게 가장 필요하고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가장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가시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처음엔 다들 안 간다 그래요. "나 엄마랑 하루 종일 있을래."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양원에 모시려고 할 땐 그냥 모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어르신을 집에서 모실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좀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세요. 오늘 요양원 가시는 날이에요. 요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화도 내시고 "못 가신다." 하시죠.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엄마 요양원에" 요양원 말 꺼내면 안 되고요. "엄마 요즘 건강도 너무 안 좋으시고 배변도 너무 좀 불규칙하셔서 힐링센터 몸도 좋아지시고 마음도 좋아지시는 그런 힐링센터에 가서 딱 2 주만 1 주만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요양원에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다 아십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아 이곳이 요양원이구나.' 이렇게 다 아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서 근데 계셔 보시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면 4살 때 보통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싫다 싫다 하던 아이가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5 일만 지나도 갈 시간만 되면 "엄마 나 어린이집 안 가. 빨리 갈 거야." 막 이렇게 자기 먼저 이렇게 가방을 둘러매고 엄마를 재촉하는 거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적응하시고 그냥 만족해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요양원 이야기를 해서도 그냥 가시겠다 하면 좋겠지만 만약 못 가계시겠다고 하면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런 약간은 좀 하얀 거짓말. "엄마 힐링 센터에 가서 요즘 그렇게 몸이 마음이 엄마 좀 그러신데 조금만 힐링하시고 오세요. 조금만 치료받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모시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요양원 고를 때 요번 너무 무서워요. 막 뉴스에서 이상한 것만 나와요." 이런 그래서 "그곳은 그렇지 않은 곳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양원에 전국에 요양원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너무 잘 모신다라는 건 뉴스가 나오지 않고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런 이상한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대표님들은 요양원을 몇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면 정말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싶고 빨리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요양원은 망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모아 놓고 이렇게 체크하고 또 교육합니다. 절대 어르신 이렇게 몸으로 하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 흉내도 내면 안 된다. 또 말도 그렇다. 말도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게 간혹가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라는 말을 하면 "그게 오히려 뉴스에 나왔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정말로 그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간혹가다 있는 일이고 정말로 그렇게 됐을 때는 요양원 대표는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법적 민형사적인 체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 손해라든가 어떤 형사적 그런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신경 쓰고 조심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마음 놓으시고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어떤 곳인지 추천 좀 해 달라."라고 하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정말로 그런 관리도 잘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그런 원장님들, 그런 요양원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양원 알아보실 때 궁금하신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